검정고시바 오늘은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미 합격한 영상들이 있어요. 합격 수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상에 앞으로 볼 사람들이 댓글을 적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달린 답변을 보니까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고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이건 아닌데 싶은 것도 있어서 맞는 답들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할 텐데요. 오늘 무물보 시간은 오피셜로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내놓은 자료들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실제로 검정고시를 치렀던 우리 아들이 서면으로 답변 제준 것들을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응시 자격이에요. 응시 자격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은 검정고시랑 관련된 것 중에 제일 궁금한 게 자퇴예요. 자퇴를 안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볼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는 자기가 처분, 그러니까 자퇴가 됐던 학교에서 이제 그만다니기로 처리된 그 날짜부터 시험 공고일 사이에 6개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 시험 공고마다 적혀 있어요. 언제 이후에 된 사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왔었던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는요, 전년도 기준 만 11세 이상 시험 보는 날짜를 기준해 갖고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해 줍니다. 그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이 날짜 보면은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에 관리된 자, 우리 애들이 여기에 해당했죠. 이제 정원에 관리 신청하고 외국에 나왔어요. 면제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이 초졸 검정고시는 볼 때 면제증명서를 첨부해야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의 제한, 재학 중인 자 안 됩니다. 공고일 이후 정원에 관리된 자 안 됩니다. 공고일이 있어요. 각 지방교육청에 공고가 올라오는데요. 그 전에 정원에 관리가 되는 그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끝내고 정원에 관리에 들어온 상태에서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하다가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볼 수 없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초졸검시를 치른 사람이 많이 해당이 되죠. 학적이 정원회로 관리되는 자, 정원회 관리라는 게 원래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 안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홈스쿨링 때문에 정원회 관리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 2번일 거예요. 응시 자격의 제한, 마찬가지로 재학 중인 사람,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응시할 수가 없어요.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공고일 전에 초등학교 학력을 갖춰야 돼요.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학교를 졸업했든지. 공고일 이후에 학적이 정원회로 관리된 자 안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있는 사람 볼 수 없습니다. 고졸검정고시를 제일 많이 보는데 고졸검정고시는 조금 달라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그래서 중학교 졸업장이 있든지 검정고시를 쳤든지, 그리고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이 말이 있는데 고등기술학교, 요새 이런 케이스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력이 인증되는 곳에서 받은 그 수료증이나 졸업장만 적용이 돼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이게 동등 학력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들어가시는 분 중에 영국계 학제를 가지고 있어서 프라이머리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프라이머리가 8학년까지이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 서류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학교 시험 바로 칠 수가 있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중졸 검정고시 한번 치고 와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졸업해서 8년간 학력이 인정된 친구들은 중졸 검정고시를 봐야 고졸 검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응시 제한, 여기에는 보면은 1번은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볼 수 없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중학교 또는 중학교 해당하는 시험, 검정고시 치른 사람, 공고일 이전에 중학교를 졸업하든지 검정고시 치러서 서류를 완비해야 돼요.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 자격제한 기준에 있는 사람 칠 수 없고요. 또 이제 마지막이 6개월 룰이죠. 2023년 8월 5일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학교에 재학되어 있는 상태가 해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퇴 처리가 된다면 6달 지나야 고졸검시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정고시를 치른 날짜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퇴도 너무 질질 끌지 말고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 시점에 바로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일정과 신청. 검정고시 1년에 몇 번 가능한가요? 1년에 2번쯤이다. 4월하고 8월이고요. 공고는 보통은 2월에 4월께 나오고 6월에 8월께 나와서 각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랑 시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에 올라옵니다. 원서 접수는 온라인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접수처에서 하시면 돼요.
검정고시 치러 갈 때 어디 학교에 배정받냐, 이거는 신청할 때 고르게 돼 있어요. 시험장이 있고요. 시험장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재밌었던 질문인데,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쌍수를 해서 청소년증 이미 발급했는데 얼굴 못 알아 시험 못 치나요? 이렇게 되는데, 신분증을 딱 봤을 때 많이 예뻐졌겠죠.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증을 재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그 전에 여권이라도 받으세요. 그러면 여권 사진이 이제 수술한 후에 게 올라오니까 괜찮아요. 그래갖고 사진을 붙일 때도 여기 사진을 붙이는 게 이제 지금 얼굴이었죠. 예전 얼굴이 아니고 예뻐진 얼굴로 해야 됩니다. 접수를 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면제받거나 아니면 자퇴하거나 이랬던 증명서가 있어요. 학교에서 떼야 됩니다. 그래서 자퇴하는 친구들은 자퇴하는 날 학교에서 바로 떼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처리가 되려면은 학교 안에서도 처리를 해야 돼 갖고, 할 때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 검정고시 치를 건데 서류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그래갖고 받아두세요. 또 여러분이 제일 챙겨야 되는 것들은 다음 페이지에 공고문 한번 볼게요. 응시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그래서 기간이 있었고 기간 내에만 처리가 됩니다. 지금 요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갖고 왔었던 건데, 서울시 교육청에는 접수 장소가 있어갖고 여기에서만 접수를 오프라인으로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kged.go.kr 여기 가야 되는데, 이 링크는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올라와요. 온라인으로 우리는 했었거든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가서 할 수 없어서 하는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이렇게 되는데, 일단 간편인증 하려면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공동인증서 이제 외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사관 통해서 공동인증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동인증서를 발급해서 준비하면 좋겠고, 한국에 방문 계획이 있으면은 한국에 왔을 때 금융기관 통해서 발급받은 것도 가능해요. 아이들 이름으로 된 계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갖고 있으면 본인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 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니까 가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면은 이제 현장 접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건 현장 접수보다 기간이 짧아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고, 끝까지 막 미뤄뒀다가 하시면은 가끔 서버가 퍼지거나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긴 있었어요. 외국 학력 인정자는 한국 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고 외국 학교를 졸업한 서류를 가지고 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현장 접수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위임장 해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외국 학력 인정자 중에 그 학적 서류가 아포스티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우리는 아포스티유를 안 쓰고 그냥 초등학교부터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분이 아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비인가 학교였어요. 아포스티유가 안 되는 케이스였고, 여쭤봤더니만 영사님 데리고 막 공증자료 만들어 갖고 했다 그러는데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가져가야 되는 서류 있어요. 응시 원서는 오프라인으로 하신 경우 가면은 양식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쓰면 되고요. 사진 2장 있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여권용 사진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촬영은 너무 옛날 거 안 돼요. 그리고 온라인 접수할 때는 JPG 파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3번이 중요해요. 이제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겠죠. 그럴 때 검정고시용으로 졸업증명서를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졸업하고서 진학을 안 했다라는 여부를 가지고 있는 증명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면제된 사람이나 정원에 관리된 사람은 자기가 그만뒀던 학교에서 이 증명서를 받아오면 돼요. 그래서 학적 관리하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은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안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시 수수료는 무료고요. 이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는데, 보면은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그리고 장애인 경우 복지카드. 고등학생 나이에서 지금 그만둔 친구들은 주민등록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갖고 있는 친구들 갖고 가면 되겠고요.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여권을 만들어 갖고 써야 되는데, 이제 파란색 여권, 신여권을 이제 받으실 거예요. 파란색 여권은 뒤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어요. 옛날 초록색엔 있었는데, 정부24 가면은 여권 정보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어요. 뽑아서 여권이랑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꼭 같이 갖고 가세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가 있으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시험 범위와 과목,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고1 문제만 나오나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내용 다 포함되냐고 하는데 다 포함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졸 시험인데 중학교 내용 포함되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내용은 고등학교 것만 봅니다. 도덕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교재가 도덕은 개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머지 과목 기가라든지
음악, 미술, 체육은 교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 출제 범위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전과정, 중학교는 중학교 전과정이고요. 고등학교는 뒤에 자료 같이 볼게요. 출판사마다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다. 거민전 교과서 3개 이상에서 공통된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 출제 이렇게 되는데 어느 한순간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는 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제 수준 보면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졸업 정도, 중졸은 중학교 졸업 정도,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응용 능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 고졸 같은 경우 좀 어렵다고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험 볼 때 보면은 이제 마이스터고나 예술계 고등학교 간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문계를 공부를 얼추 하다가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 교과 국정 거민정 교과서를 최소 3종 이상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출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교과서 다른 거 갖고 있다고 없는 거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문제는 늘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가 지문이 늘 바뀌는데 이 지문은 교과서에 없는 지문도 나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게 나오질 않아요.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 보면은 표를 같이 보시겠어요. 국어는 국어, 수학은 수학, 영어는 영어, 사회는 통합사회, 과학은 통합과학, 한국은 한국사, 그리고 도덕은 생활과 윤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렇게 교과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수준으로 나온 거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책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과 친구들이 공부했었던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은 탈락자가 속출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스터고나 예고 다니는 친구들이 보는 그 정도 수준에서 준비를 하면 되겠어요. 영어는 진짜 다른 우리가 봐야 되는 고등학교 때 보는 시험에 비하면은 쉬운 수준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준비 잘해서 겁먹지 말고 보면 되겠어요. 자, 문제은행이라고 하죠. 기출문제가 얼마큼 섞이냐에서 초졸은 50% 내외, 중졸은 30% 내외, 고졸은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고졸도 딱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올 뿐이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를 보면은 합격하는 데까지는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득점을 나는 받고 싶다. 나는 나중에 이거 진학할 때 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기출문제만 봐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난이도 5년간 평균 합격률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 유지 이렇게 됐어서 사실 막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쉬워지진 않아요. 어떤 회차에 따라 좀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는 어려운 문제가 2개 정도 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정도지 어마어마하게 어려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만 생각하시는 케이스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 포기하세요. 쉬운 문제 풀어서 합격해도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중졸검정고시와 사회과목 역사에는 세계사가 안 나와요. 한국사만 나옵니다. 중졸검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세계사 부분을 사회책에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검정고시 교과목은 초졸, 중졸, 고졸이 좀 다른데 초졸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이 필수고 그런데 영어가 좀 쉬운 편이고 도덕이 좀 수월한 편이라 영어 도덕들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과목 치고 싶으면 쳐도 됩니다. 중졸은 영어가 필수로 올라와요.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5개가 필수고 선택 과목 하는데 역시 도덕을 많이 쳐요. 교재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고졸은 이제 한국사가 추가돼서 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필수로 치고요. 선택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도덕이 제일 많이 교재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으로 칩니다. 시험 전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출제 범위 교과서 안내 이렇게 되는데 밑에 더 있었는데 다른 선택 과목은 많이 치르지 않고 일단 화면에 좀 잘랐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도덕에 보면은 출제 범위 나와 있죠. 수학,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생활과 윤리. 특히 이제 도덕이 중학교 검정고시랑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내용이 좀 달라요. 중학교 때는 그냥 기출 문제만 보고 비슷하게 써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생활과 윤리 교과서 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철학자랑 철학 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 유형 문제가 원래 저렇게 적나요?
수학은 20문제 중에 한 문제당 5점인가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 같나요? 서답형이 없나요? 객관식만 나온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공부문에 나옵니다. 객관식 사지선다. 수능은 오지선다죠. 5개 보기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4개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이에요. 초졸은 전부 다 20문항이고 중졸이랑 고졸은 수학을 빼고 25문제예요. 수학은 20개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점수 오른쪽에 배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항당 4점이고 수학은 5점, 초등학생은 모든 문제가 5점씩이에요. 기출문제 및 자료 어디서 구하나요? 검정고시 전 시험 문제 풀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 나오는데 검정고시 시험지와 답 어디에 있는지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와 자료들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 자료마당에 기출문제 들어가면 초졸, 중졸, 검정고시 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10년 정도 전 것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 공고문들 어디에 올라가는가 보면 각 지방교육청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시험 안내에 고졸 검정고시 출제계획 안내, 검정고시 공고,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고사실, 시험 어느 학교에서 보는지 합격자 발표 있으면 그 공고까지 올라옵니다. 합격자 목록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합격자 이제 발표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해서 아까 kged.go.kr 들어가서 아이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험 신청은 나이스 검정고시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 조건 평균 60점이면 합격인데 어떤 식으로 60점인지 궁금해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극단적으로 너 너무 못하는 과목이 있어갖고 이거 아예 빵점 맞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있는데 다음번 볼게요. 이것도 공고문에 올라온 겁니다. 보시면은 합격을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결시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아까 과목 수가 있었어요. 그 과목 중에 하나라도 안 치르면 안 돼요. 찍더라도 골라놓고 찍어야지 안 풀면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합격 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0점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고졸 같은 경우는 7과목이니까 420점, 중졸하고 초졸은 360점의 총점이 나오면 합격되는 거고 과락은 없어서 그냥 점수만 잘 나오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수학 너무 못해갖고 수학은 어떻게 포기하면 안 되나 했는데 수학 문제 20개잖아요. 한 번으로만 찍어도 4분의 1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5점 나올 건데 25점 받고서 합격하고 싶으면은 다른 과목이 70점 이상 나와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합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수 받기 힘들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번에 수학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못 풀더라도 수학 공부를 좀 해서 나중에 나 수학 포기했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수학 공부를 이 기회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목 합격자가 있어요. 과목 합격자라는 거는 저번에 한번 쳤는데 이 과목은 60점이 넘었고 이 과목은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과목 합격자는 과목 합격 증명서를 받아요. 일부 과정만 합격이 됐다. 이게 완전 합격이 아니죠. 그럼 나머지 과목 체크해가지고 더 칠 수 있어요. 합격 취소자, 응시 자격의 결격 인자. 이건 앞에 봤던 이제 응시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시험을 잘 봐도 합격이 되지 않아요. 부정행위자 안 되죠. 제출 서류 위변조한 자 절대 안 됩니다. 자, 난이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미 치렀던 친구가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아들 불러서 다음 편 영상으로 제작할게요. 이것도 우리 아들이 어떻게 공부했나 좀 들려드리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이 했던 거랑 딸이 했던 걸 좀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지금 다 끝냈지만 딸은 초등학교만 시험 봤거든요. 중졸 준비 중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만나요.